안녕하세요. 야쏘니입니다. 삶을 위대하게 바꾸는 그림의 힘이라는 부제가 붙은 유경희님의 리더를 위한 유쾌한 그림 수업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들과 비싼 학술회를 간 것처럼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의 목차만 읽어도 여러분들은 오늘 밤 인터넷을 다 뒤져보거나 내일 서점으로 달려가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유경희 작가의 다른 책들을 기다려질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의 여러 페이지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만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드보이를 위하여. 노년에 더 찬란히 빛나는 창조정신. 미술은 나이든 화가를 좋아한다. 미술은 특이하게도 나이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장르이다. 미술가들의 명작은 노년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음악이나 문학 분야의 걸작이 청장년 시기에 나온다는 점은 상기한다면 미술은 분명 좀 특별한 장르인 것 같다. 미술이 나이든 예술가를 존경하고 칭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술가는 늙음 혹은 나이 듦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나이 들면 다른 사람의 나이를 확인해 보는 것, 몇 살에 무슨 일을 했을까 헤아려 보는 일은 진정 나이 듦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간의 슬픔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미래에 대한 자신의 가능성의 타진이기도 하지 않을까? 오래 살았던 작가들은 대략 걸작도 남기고 살아서 명성도 누린다. 물론 오래 산 모든 미술가가 주요한 작품을 남기는 건 아니다. 피카소는 평생에 걸쳐 예술적 실험을 감행했지만 70, 80대의 작품이 이전의 시기의 작품보다 미술사적으로 중요하다든지 문제적 이슈를 냈다든지 했던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하면 미켈란젤로의 론다니의 피에타, 렘브란트의 판레인의 돌아온 탕자, 피에르 보나르의 자화상은 모두 만년의 걸작들이다. 물론 이 작품들은 젊은 시절의 자긍심과 활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나긴 인생 역정을 통과해온 존재만이 증명할 수 있는 세상과 인생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이 담겨 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만년에도 어김없이 명작을 남겼던 화가가 있으니 바로 르네상스의 대화가 베첼리오 티치아노이다. 베네치아 없는 티치아노 없는 베네치아를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베네치아의 외향적 문화를 완벽하게 묘사했던 티치아노는 아주 길고 바쁜 생애를 보냈다. 99세까지 살았다고 전해지는데 티치아노는 노년을 열렬히 예찬했다. 당대의 누구보다도 오래 산 그는 50살의 중년 화가들보다 이젤 앞에 더 오래 앉아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을 크나큰 자랑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는 의뢰인에게 나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두 살씩 올려 말했다곤 했다. 가능하면 나이를 줄여 말하고픈 충동을 가진 범인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사실 티치아노는 위대한 화가들 중에서 확실한 후원자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한 최초의 화가이다. 교황이나 군주에게 몇 년 동안 고용된 적이 없었고 공식적인 궁정화가로 일하지도 않았다. 궁정화가려면 그럴듯한 직함으로 보이지만 사실 르네상스 시대의 궁정화가는 궁정의 요리사나 어릿광대, 악사와 별로 다를 바 없었다. 반면에 티치아노는 자기 공방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양한 신분의 고객들이 그의 공방을 찾아와 그림을 감상하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구입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평생 자신의 마음에 드는 대상과 인물을 그렸으며 의뢰인이 만족하든 않든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의지를 따랐다.
당시 그와 같은 독립성을 누린 예술가는 거의 없었다. 티치아노는 그저 위대한 화가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 활동을 하게 된 이후 평생토록 자기 명성을 높이고 확장한 예술가다. 그는 어찌나 대단한 인물이었던지 카를로스 5세의 초상화를 그리던 티치아노가 떨어뜨린 붓을 황제가 직접 주워 건네며 티치아노는 황제의 시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다. 티치아노의 전작에는 삶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특별히 만년에 스페인의 왕 필리페 2세의 주문으로 10년 동안 그린 포에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한 6점의 회화, 다나의 비너스와 아도니스,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 디아나와 악타이온, 디아나와 칼리스토, 에우로페의 강탈 등이 있다. 는 티치아노의 특유의 관능적인 낙천주의를 통해 사랑의 황홀경이라는 판타지를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역시 관능성은 젊은 시절이 아니라 노년이 장기가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마저 느끼게 해주는 작업들이다. 거미조각으로 유명한 루이스 부르주아야말로 늦은 나이에도 얼마나 활력있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적 존재다. 사실 부르주아는 40세가 넘어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고 70세가 다 되어 명성을 얻었으며 99세로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살다간 작가였다. 부르주아는 86세인 1997년부터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가 만든 거미 조각이 세계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한 지 3, 4년이 흐른 뒤였다. 90세를 앞둔 노작가가 작업실에 틀어박혀 작업만 하겠다니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웬걸 남성 성기와 거세도구 혹은 여성의 자궁을 연상시키는 다소 폭력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작업을 하던 부르주아가 손바느질만으로 아주 작은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갓나가는 무겁고 딱딱한 재료가 아닌 집안의 모든 폐품과 쓰레기와 잡동사니를 사용했다. 다름 아닌 부르주아가 평생 입었던 잠옷, 속옷, 수건, 이불 시트 같은 아주 부드러운 헝겊들이었다. 이때부터 그녀는 부모님의 테피스트리 복원 가게를 돕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비롯한 집안의 모든 여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깁고 싸매고 꿰매는 등 바느질로 하루에 몇 점의 인형을 만들어냈다. 이로써 바느질 인형들은 유년 시절의 가족사로부터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행위가 되었다. 부르주아의 인형 작품은 이전 작품보다 훨씬 작고 부드러웠다. 그 아우라는 훨씬 더 크고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나이 90이 가까워졌을 때야 비로소 삶과 화해를 시작할 수 있었다. 세심한 바느질로 인형 연작에 몰두했던 부르주아는 이후 꽃 연장을 시작했다. 그녀는 꽃을 아주 붉고 화려하고 섬뜩하게 그려냄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젊고 뜨겁고 역동적으로 묘사했다. 부르주아의 꽃 연작은 여느 꽃 그림이나 나타나는 단순한 바니타스, 허무 혹은 무상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만년의 꽃은 자신의 삶을 보내는 환생의 암시이자 생명에 관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형과 꽃은 만년의 그녀가 이룩한 가장 미시적인 이미지인 동시에 가장 거대한 생명력을 담보로 한 예술이 되었다. 중요한 건 거의 100세까지 장수했던 부르주아가 나이 들수록 진정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이다. 거대한 담론에 대한 관심보다는 더욱더 자기다운 일에 집중했던 것. 그로써 부르주아는 무엇과 다르게 살고 싶은 살아남은 우리들에게 노년의 삶이 얼마나 황홀할 수 있는지를 아름다운 선물로 안겨준 셈이다. 조선의 대가 겸재 정선은
주요 작품도 60대 이후에 나왔다. 76세에 그 유명한 인왕제색도를 제작했고 여든이 넘어서는 사랑스러운 조충도를 그렸다. 페랭이, 맨드라미, 엽기, 국화 같은 식물과 벌, 나비, 피리 등 작은 벌레들이 짝을 이루고 있는 그림들은 신사임당의 그림과는 또 다른 묘미를 드러낸다. 게다가 얼마나 위트와 유머가 있는지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특히 고슴도치가 오이를 훔쳐가는 장면은 압권이다. 고슴도치가 자기 몸을 뒤집혀 오이를 등에 꼭 붙이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앙증맞게 맞은지 절로 웃음이 나온다. 이처럼 겸재를 포함한 만년의 화가들이 그림을 보는 일은 아주 흥미롭다. 특히 숭고와 섬세함을 가로지르며 자유롭게 유영하는 운신의 힘은 늙음이란 노화한 것이 아니라 노년 또한 세상의 우주에 대한 지혜를 터득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사실을 넌지시 알려준다. 제가 이 책에서 특히 이 부분을 읽어드렸던 이유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이 듦에 기죽지 않고 나이 들어서 더욱 할 수 있는 창작 의욕을 불태울 수 있다는 것에 더욱 끌리는 글귀였습니다. 감사합니다.